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공합총이라고 써놔봐요. 공합총. 자, 공이 뭐예요? 공유겠죠. 합유, 총유. 그래서 공합총.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으로 화살표 놔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무슨주의? 개인주의라는 거야. 자, 이쪽으로 화살표 놓으면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단체주의라고 그래. 단체주의. 자, 그러면 이 개인주의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요 밑에다 써놔요. 로마법에서 왔다고 그래요. 로마법.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로마법정 요소다라고 써놔요. 요 로마법정 요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에서 로마법정 요소 그러면 개인주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로마는 뭐예요? 개인주의로 흥하고 개인주의로 망하는 나라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로마법에서 온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권과 소유권. 우리 민법에서 점유권과 소유권은 로마에서 잡아주는 거야. 로마에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점유에서, 원권에서, 요거는 로마에서 온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기에다 줄 쳐놓고, 자. 자, 게라만 법정 요소라고 써놔요. 지금의 게라만이 뭘까요? 지금의 독일 전차군단이야. 그러면 전차군단은 뭐예요? 전차군단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무슨 족속일까요? 바이킹이야. 바이킹. 자, 바이킹 족속을 뭐라고 그래? 떼거리 문화라고 그럽니다. 단체주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단체주의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자, 군대가 생각나죠. 군대. 대학교가 제일 좋은 게 군대입니다. 군대 가는 게 대학교. 그래서 자, 군대는 뭐가 많이 바뀌어요? 팬티하고 양말이 많이 바뀌어요. 왜 팬티하고 양말이 바뀔까요? 팬티는 뭐예요? 쌍방울 팬티예요. 그래서 뭐예요? 쌍방울. 사이즈도 똑같아요. 그러면 양말은 뭐예요? 국방생 양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뭐예요? 건조다이에다 빨래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전 군대가. 그럼 널어놓으면 어때요? 바뀌어요. 전부 바뀌어요. 그럼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 표시를 해줘야 돼요. 표시. 그게 바로 뭐예요? 공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팬티에다가 뭘 써야 돼요? 이게 치질이라고 써놓으면 안 가져간다고, 치질. 양발에는 뭐예요? 무정. 이게 바로 공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단체주의 속성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찜이 바로 공시라는 거예요. 공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게라만법 쪽에서 오는 게 뭐예요? 바로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을 잡아주는 거야. 부동산과 동산에 관련된 개념은 어디에서 왔다? 바로 게라만법에서 왔다라는 거야. 자, 부동산은 그러면 뭘로서 하죠? 등기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민법에서 부동산, 동산 그러면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어요? 게라만법에서 왔다니까. 단체주의 속성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선의취득 배웠죠? 선의취득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그럼 선의취득은 로마법에서 온 게 아니야. 게라만법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의취득은 동산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에 관련된 개념들은 저주 어디에서 왔다? 게라만에서 왔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주의? 개인주의. 그러면 여기는 지분이 도출이 된다고 써요. 지분 도출. 자, 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합의에서도 지분이 나와요. 지분. 그러면 여기 총이라는 것은 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는 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분은 개인주의니까 공유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은 각자 동의를 각자 뭐다 처분할 수 없죠.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의 동의. 그러면 합의는 어디에 가까워요? 단체주의 속성에서 가깝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깔아놓고 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공동소유 행태에서도 공합청 이렇게 외우더라고. 공유, 합유, 총유. 그럼 여기에서는 지분이 도출될 수가 없죠. 여기는 지분이 도출되죠. 이거는 그러면 전원 합의야 각자 동의야? 전원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 이거는 각자 처분할 수 있어. 그러면 공유 지분은 빨리 깨져, 천천히 깨져?
빨리 깨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지지 않도록 특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5년 바운더리에서 해놓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요걸 깔아놓고 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외워두고, 근데 합유 재산에서 하나 외워둬요. 하나 이제 합유 재산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 써놔요. 밑에다가 신탁 재산이라고 하나 써놔. 신탁 재산. 요 밑에다는 교회 재산이라고 써놔요. 교회 재산은 그러면 교회 재산은 누굴 거예요? 목사님 게 아닙니다. 신도님들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그러면 함부로 자식한테 상속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합의에서 신탁 재산은 뭐예요? 신탁 재산은 공유다, 합의다. 합유. 그러면 25회 때 민법으로 갑니다. 신탁 재산은 공유에 속한다. 어때? X. 26회 때 등기법으로 옵니다. 신탁 재산은 공유 관계에 있다. 어때? X. 신탁 재산은 뭐예요? 합의라는 거. 그래서 요걸 하나 딱 숙제. 신탁 재산은 공유다, 합의다. 합유. 교회 재산은 총유. 요렇게 한번 적어놓고. 자, 303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가운데다 써요. 가운데다가. 자, 하나 써봐요. 저번에 한번 했던 거 반복여기사입니다. 뭐라고 써놨어? 만남. 자, 우리 만남은 누가 배웠어요? 누가 불렀어요? 아, 2타는? 2타는? 노사인의 2타는 뭐예요? 바램이잖아요. 바램. 만남도 가사가 좋죠. 바램도 어때요? 진짜 좋아. 가사 한번 들어봐요. 눈물 나요. 자, 거기에서 제일 좋은 가사가 뭘까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참 좋은 시적인 가사예요. 바램이라는 게. 근데 제가 이거를 18번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도 노래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만남 썼어요? 네, 만남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이야? 아, 그래서 자, 그러면 우연이라고 써봅시다. 우연적 만남이 있고 필연적 만남이 있어. 우연적 만남, 필연적 만남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만은 아니라 필연 만남이죠. 그러면 만남과 관련돼서 우연적 만남은 이거는 공유가 돼. 공유. 자, 필연적 만남은 뭐예요? 이거는 합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공유와 합의의 관계는 만남을 생각하면 돼. 봐봐요. 그러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목적이 있죠. 그러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거는 공유다, 합의다. 합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 만남은 뭐예요? 합의. 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공유는 우연히 만났으니까 어때요? 써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가게. 인적 결합체가 약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뭐예요?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라는 걸 하나 적어놓으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라는 것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분의 탄력성. 요거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고 대변이 된다고. 여기는 탄력성이 있고 탄력성이 없고. 그러면 여기는 또 다시 이렇게 연결되네. 자, 공유 지분은 그러면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공유 재산인지 합의 재산인지를 뭐다 헷갈리면 만남을 생각하면서 끈끈한 정이 있다면 그때는 합의고, 뭐예요? 우연히 만났다면 그때는 뭐예요? 공유가 된다라는 거.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합의. 합의에 대해서 그러면 연결해야죠. 자, 그러면 합의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래서 써요? 자, 합수적 소유 써놔요. 옆에다 합수적 소유. 합수적 소유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합의가 탄생하게 돼. 합의, 그죠? 합의. 자, 지금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기초공사를 천천히 해야 돼.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다? 합수적 소유. 그러면 이 숫자를 네모를 쳐놓고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 선수라고 그랬잖아. 선수. 그렇죠. 선수라는 겁니다.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이걸 합의죠. 합의. 자, 합의라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인지 봐봐요. 몇 사람이죠? 몇 사람? 세 사람이죠. 또 6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A8이잖아. 2사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A라고 쓰고 B라고 쓰고 C라고 써요. 그럼 만약에 A가 손 대고 있다. A가 손을 대고 있으면 지분은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B도 미쳐 안 미쳐? 미쳐. C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합의 등기시 지분은 표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 등기시 뭐만 표시해 주면 되죠?
합유라는 요 표시만 해주면 되라는 거야. 합유. 그러면 문제 나가요. 합의 등기시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그때 X 전부 미치기 때문에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27회 때 뭐예요?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A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식이 있죠. A 자신에. 그러면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 달라. 그러면 다르다.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서요. 자,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안 돼.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요번 달 고서는 그것만 좀 잡아주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읽어봐요. 공합청.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주의, 개인주의. 이쪽으로 갈. 단체주의. 요거는 무슨 법적 요소? 노마법. 그럼 민법을 읽을 때 점유권, 소유권은 어디에서 나왔다? 노마법에서 왔다라는 거. 자,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주의? 단체주의. 개념법 법적 요소는 어디에서 왔어요?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과 동산에 관련된 개념들은 전부 어디로 연결돼요? 개념법으로 연결되네요. 그래서 확실히 요거 하나 써놔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간접 선물권자 이렇게 써놔요. 우리 민법에서 개념법 요소는 몇 개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앞으로 간접 선물권자라고 외워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오행시를 적어봐요. 간접 점유. 자, 선 뭘까요? 선의 취득. 자, 물건의 공시. 자, 권리의 적법 추정. 자, 자력구제. 그래서 다음 중, 자, 자력구제. 자, 그러면 다음 중, 개념한 법적 요소로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오라고? 읽어봐요. 간접 선물권자. 이렇게 오라고. 자, 간접이 뭐예요? 간접 점유.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물건의 공시.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사는 인도. 자, 권리의 적법 추정은 요거는 자, 난쟁이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동산. 자, 자력구제. 그럼 앞으로 읽어봐요. 굉장히 기동량 해놔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읽어봐요. 간접 선물권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무슨 재산? 신탁 재산은 합유, 교회 재산은 정유. 만남은 우연적 만남과 필연적 만남이 있다. 우연히 만남은 공유, 필연적 만남 합유. 그러면 이 말은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이 말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그럼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은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합의 지분은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지분의 탄력성이 없어. 그러면 합의 지분은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럼 따라서 합의의 줄임말은 뭐예요? 합수적 소유. 그렇죠. 합수적 소유. 숫자가 무슨 수? 선수. 그러면 합유. 그러면 합유는 전부 미처 안 미처? 미처. 그러면 합의 등기시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잡아놔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서 가로 2번 제목에만 줄잖아요. 제목에만. 가로 2번 공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305페이지 3번을 가봐요. 3번 찾았어요? 3번은 뭐라고 써놨어? 합유. 이렇게 이제 적어놓으라고. 합유 줄쳐놓으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이번 달 코스가 목표예요. 오른쪽 3번 합유 있죠. 그 정도만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9번에 무슨 특약 등기가 있어요? 판매 특약 등기. 찾았어요? 네. 참 기초공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자, 판매 특약 등기는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자 설명을 더 봐봐요.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되돌릴 한자야. 되돌릴 한자. 몇 자가 살매일까요? 팔매일까요? 살매, 팔매. 살매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한매라는 것은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매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적어놔요. A가 B한테 팔았다. 화살표를 이렇게 놔요. 팔았으면 이건 뭐예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 자, 그러면 이건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소유권 이전이네.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잖아요. 팔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요. 되돌려 사는 것. 그래서 이게 환매라는 거야. 환매 특약이라는 거야. 환매 특약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해놔요. 앞으로 요 그림을 잘 생각해라고.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액기스예요. 화살표가 액기스예요. 화살표가. 화살이 액기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그렇죠.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의무자. 써요. 권리자, 의무자. 자주 출제됩니다. 조심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하면 일반 매매에서는 봐봐요. A가 B한테 팔았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죠. 환매 특약에서 매도인, 매수인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많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환매 특약 등기 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로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야. 조심해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화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라는 거야. 화살 방향이 같아달라. 다르죠. 그럼 신청 사건은 별개야.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요거 뭐요? 신청서 따로 작성해야 돼. 그럼 신청서는 몇 장이 필요해? 2장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럼 별개야, 동일이야? 별개. 그러니까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 나중에 그렇게. 일괄 신청이 되려면 동일성이 추가돼야 되거든. 화살 방향이 같아달라. 다르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환매 특약 등기는 그러면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가려봤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제3자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딱 보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A 안사. 그래서 뭐예요? 제3자의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잡아봐요. 매도인, 매수인에서 자, 공통점은 뭐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통점. 봐봐요. 읽어봐요. 매도인과 매수인 공통점은 매잖아. 이제 매도 모르나 봐. 자, 그래서 써요. 여기에다가. 여기 앞에다 써요. 그래서 환매 특약을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담보라고 그래? 매도 담보라고 하는 거야. 매도 담보. 양도 담보가 아니라 무슨 담보? 매도 담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바로 그래서 매도 담보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담보죠. 그럼 부동산은 몇 년 담보 잡느냐? 5년이라고 주장해놨다.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이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이야. 그게 환매 기간이야. 환매 기간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재연장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오늘 요번 달 코스는 여기까지. 봐봐요. 자,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특약? 환매 특약. 요거는 매도인, 요거는 매수인. 매도인은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매수인은 의무자. 화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 돼. 화살 방향이 같아달라. 달라. 그래서 별개의 신청이 돼요. 그럼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매는 그러면 환매는 무슨 담보다? 매도 담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옆에다 본질론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환매 이제 써요. 환매권은 채권, 물권? 채권이죠. 물건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채권이야. 채권. 자, 19회 때 잡아봐요. 민법 문제.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 환매권. 환매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야. 자, 환매권은 그러면 환매권은 뭐예요? 환매권은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환매권은 뭘까요? 그래요. 공부 좀 된 사람은 봐요. 벌써 형성권이라는 거네. 형성권. 환매권은 형성권이야. 이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환매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자, 종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 벌써 종된 계약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러면 봐봐요. 환매 특약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된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한매근을 예자로 원칙 뭐예요? 조금 전에 했잖아. 매도담보라고 써요. 매도담보. 자, 그러면 한매근을 뭐라고 그러죠? 써요. 뭐라고 써놨죠? 예약 완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질론이.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라는 것은 한매는 뭐다? 채권 물건, 채권, 무슨 건? 형성건, 정대행 계약, 매도 담보, 예약 완결건. 자, 요게 이제 본질.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들어갈 거예요. 지금 기둥 세워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자, 다른 색깔로 써봐요. 요거는 7이야, 7. 요거는 7. 요거는 한매특약은 7-1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요거는 주등기, 요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부동산은 몇 년이죠? 5년, 2년 지났어. 2년 지났어. 그럼 B가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놔요. B가 C한테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어. 한매가는 양도될 수 있거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7-1에-1 읽어봐요.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이해를 하시라고. 자, 한매근 이전 등기네. 한매근이 이전됐잖아요. 요거는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잖아.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근 이전 등기는 읽어봐요. 부기등기함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는 그러면 뭐라고 배워요? 부기등기함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한매근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한매근은 뭐 된다? 양도된다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한매근도 일종의 무슨 건이다? 재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 그림을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림 화살표를 잘 봐요. 화살이 몇 개예요? 2개. 갖다가 되돌려 쌓아주는 게 이게 무슨 특약등기? 한매특약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그러면 일단 낙서라도 한번 하고 가자고. 그러면 한매특약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매매계약과 동시라는 단어가 보이네. 동시 동그라미. 당사자의 특약으로 매도인이 한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줄잖아요. 일정한 기간 내. 그러면 일정한 기간 내라는 것은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5년, 동산은 3년에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한매특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번 달고서는 그 정도 그림을 잡아놓고 밑에 손도 대지 마세요. 괜히 손 대지 말라고요. 제가 알아서 다 개죠. 단계별로. 그러니까 오늘은 요 그림을 생각하는 거. 그림을 잘 생각하는 거. A가 B한테 쌓아줬다가 되돌려 쌓아주는 거.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쭉 한번 넘겨보면 310페이지 가봐요. 자, 10번에 무슨 등기? 신탁등기. 자, 신탁등기는 가로 열고 써요. 자, 가로를 열고 그림을 잘 그려놔. 그림을. 자, 또 형님들이 한매특약등기하고 신탁등기하고 헷갈려서 연구를 했는데 요 그림이 딱 맞더라고요. 자, 써요. A가 B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해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 소라고 써놔요. 소유권 이전 등기네.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더 써놔요. 이거는 신탁 등기네. 그렇죠? 신탁 등기. 자, 그 사람이 A가 B한테 맡겼으니까 이 사람은 이탁자야.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수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살이 누구한테 다 날라갔어? B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수탁자가 등기 걸리자. 이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신청이네. 원칙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엑기스라고 그랬어요. 그림이 엑기스라고 그랬어요. 그림이 엑기스예요. 자, 화살이 몇 개? 2개. 동시신청이네. 화살 방향이 같아달라. 같아. 그래서 신청서는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한 개로 작성해줘. 그러면 동일의 별개야. 동일.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나중에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효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 그림이 엑기스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신탁등기도 신탁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그럼 한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의 공통점은 둘 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화살방이 누구한테 다 날라갔어? 자, B한테. 그래서 B 그래서 이 사람은 대내적이라고 써요.
대내적. 자,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엑기스라는 거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 써요. 선생님. 요 옆에는 뭘 쓸 건데 좀 기다려봐요. 좀 딴 거 써야 돼. 비교를 할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요 밑에다 봐봐요. 하살이 몇 개? 대등하게 가죠. 그래서 본질론을 써. 그래서 주된 계약이라고 써요. 주된 계약이네. 자, 주된 계약이야. 본질론은 주된 계약이네. 벌써 뭐예요? 벌써 여기다 주 동그라미 주. 그래서 벌써 뭐예요? 신탁 등기는 주 등기로 이루어지네. 정된 계약은 뭐예요? 부기 등기. 그러면 한매 등기는 부기 등기요. 신탁 등기는 뭐예요? 주 등기로 이루어지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이네. 어제 그러면 중개사법 배웠죠? 어제 중개사법 배웠으니까 뭐예요? 금융계약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럼 신탁 등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라는 거야. 계약이니까.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써요. 신탁 등기는 대가성이 없어. 그러면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은 벌써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수인의 신탁 재산이 있어. 자, 그러면 기억력이 몇 분 가나 봅시다. 자, 수인의 재산, 신탁 재산은 공유합유. 합유잖아. 아까 신탁 재산은 합유라고 배웠잖아요. 합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 관계에 있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돼요. 선생님, 근데 요 옆에는 뭘 쓰려고 그럽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는 무슨 관계?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가 되는 거야.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옆에다가 요 참고 표시를 해서 비교를 좀 해놔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이제 신탁자가 되고요. 요 사람은 수탁자가 돼.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A가 B한테 등기를 명의신탁하는 겁니다. 명의신탁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명의신탁이야. 명의신탁이에요. 자, 하살이 몇 개예요? 그렇죠. 한 개예요. 그럼 신탁 등기는 지금 하살이 몇 개야? 두 개야. 차이가 나타나는 거네. 그러면 명의를 신탁하면 뭐예요? 그럼 지금 등기를 명의신탁했죠. 몇 사람이야? 그래서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뭐라고?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설명을 듣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A가 B한테 이 사람이 신탁을 해줬어. 그러면 A가 B한테 등기를 뭐 해줬어? 이전. 그래서 이전형 명의신탁이다라는 말을 써주기도 해요. 그러면 하살이 한 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이 사람이야. 써요. 대내적이라고 써놔요. 대내적.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신탁자야. 근데 누구로 등기가 됐죠? B로 등기됐죠. 그러면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요? 자, 수탁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옆에다 하나 더 점점점 찍고 하살표를 해서 제3자라고 써요. 제3자는 어때요? 제3자는 이때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신탁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근데 왜 선의자는 뭐 할까요? 거래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악의자는 왜 인정할까요? 그 명의신탁을 강력하게 건절하겠다는 국가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7회 때 봐봐요.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의만 보호받는다. 어때? X. 누구도 봐도 선의, 악이 다 보호돼. 근데 자 봐봐요. 이상하네. 자 봐봐요. 신탁 등기에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수탁자죠. 근데 여기 신탁 등기에서는 뭐예요?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읽어봐요. 신탁자, 이 사람은. 대외적 관계의 수탁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명의신탁의 신탁과 신탁 등기의 신탁은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네. 그러면 다르다라는 거네. 그러면 요거는 써놔요. 요거는 신탁법상 명의신탁을 이야기해. 신탁법상 신탁을 이야기해요. 요거는 옆에다 써놔요. 자, 요거는 부실법의 명의신탁이야. 부실법이 뭐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탁법의 신탁과 부실법의 명의신탁은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신탁법은 읽어봐요. 신탁법은 부실법에 적용이 없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중 부동산 명의신탁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야? 신탁법. 이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만 잡아주자고요. 명의신탁의 신탁은 부실법상 신탁이고, 그 다음에 신탁법의 신탁등기에서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을 나타내.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탁법은 그럼 명의신탁에 굳이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읽어봐요. 적용이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의미가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오늘은 요 정도. 신탁등기의 신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명의신탁의 신탁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 그래서 요걸 하나 비교를 해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를, 완전히 세 개를 모두 다 비교를 할 거야. 한매특약 등기하고, 오늘은 신탁 등기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서 세 개를 전부, 또 그럼 여기 하나 더 붙어요, 나중에. 그래서 네 개를 전부 비교가 될 거야. 그럼 오늘 전초전으로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에서 신탁법은 뭐예요? 자, 신탁은 뭐예요? 바로 신탁법상 신탁을 나타내. 명의신탁에서 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신탁을 나타내요. 그러면 신탁등기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신탁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하살이 몇 개? 두 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거는 뭐다? 하살이 쌓아줬다, 되돌려 쌓아주는 거. 이거 안 해놓으면 진짜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310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자, 신탁 설정자, 이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의 특별한 신인 관계에 의해서 이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뭐라고 그런다? 신탁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탁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만 딱 그림을 그려놔서 비교를 좀 해두면 돼요. 앞으로 자, 그러면 한매특약등기. 자, 그러면 한매 지워서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한매특약등기. 그러면 자, 그림 생각나요? 자, A가 B한테 쌓아줬다가 B가 A한테 되돌려 쌓아주는 거. 하살이 두 방이라는 거. 하살방인 같아달라. 다르다는 거. 신탁등기는 하살이 두 방이라는 거. 여기는 그러면 정대행계약, 여기는 주대행계약이야. 그러면 여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여기는 주등기야. 그러면 한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탁등기는 신탁법상 신탁을 나타내. 명의신탁에서 신탁은 뭐예요? 부실법상 신탁. 그러면 신탁등기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신탁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두고, 명의신탁에서 선의의 제3자는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는다. 그 정도만 기동량을 해두라고. 기동량. 오늘은 이제 구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경.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12페이지 봐봐요. 자, 그러면 312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맨 위에 박스 있어 없어? 있어요. 봐봐요. 한매특약등기, 신탁등기. 그럼 그림을 생각하면 요거는 쉽게 해결이 돼요. 자, 봐봐요. 자, 둘 다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 나왔네요. 자, 신청서는 한매특약등기를 읽어봐요. 각각. 그 다음 신탁등기는 하나죠. 동일한 신청서니까. 자, 등기 원인 정보는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등기 형식은 한매특약은 주등기, 부기등기, 신탁등기는 주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요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신탁등기와 한매특약 등기가 뭐예요? 혼란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니까 우리 형님들이 그림 쫙 이해를 하더라고. 한매특약 등기는 쌓아줬다, 되돌려 쌓아주는 거. 신탁등기는 같은 방향으로 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살이 몇 개? 두 개. 둘 다 동시 신청이야. 한매특약은 하살 방향이 달라. 그래서 신청서, 사건이 두 개야.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탁등기는 그러면 하살 방향이 달라요. 같죠. 그래서 신청서는 하나, 동일한 신청서야. 그러면 신청 정보 옆에다 각각 가로 열고 써요. 각각에는 그 옆에다 일괄 신청 X라고 써. 일괄 신청 X.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자, 하나는 옆에다는 일괄 신청 가능이라고 써놓으라고. 일괄 신청 가능.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또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번 달 보세요. 낙서 좀 해놓으라고요. 낙서가 곧 뭐예요?
자, 포인트를 이번 달에 딱 잡아달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그럼 이제 314페이지로 가보죠. 제2절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등기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소유권 이해 등기 옆에다가 요거 하나 적고 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 등기 옆에다가 자, 용의권에 관한 등기. 시험 범위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 용의권에 관한 등기. 자, 용의권은 읽어봐요. 용자가 무슨 용자예요? 사용. 이익이 뭐예요? 수익이야. 그래서 용의권에 관한 등기. 자,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래서 5개를 적어. 그 옆에서. 자, 그래서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5개. 5개가 시험 범위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 뭐면 여기 없는 거 나오면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나온 것은 그러면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가 있죠? 구분 임차권. 구분 임차권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용의권에 관한 등기 5개예요. 5개.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 옆에다 써요. 자, 용의권에 관한 등기 여기 옆에다가 자, 용의권에 관한 등기가 특히 친하지 않는 게 있어요. 친하지 않는 게 전체적으로 친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지분 나오면 무조건 X야.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야. 지분에 설정할 수가 없어. 자, 용의권은 사용수익이잖아.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그러면 용의권 문제 요거 관련돼서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볼 거 없어요. 또 용의권에 관해서 요거 읽어봐요. 하천은 설정할 수가 없어. 하천이 나오면 무조건 X야.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용의권은 용의권에 관한 것은 하천은 설정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하천이죠. 하천도 등기가 돼요. 갑으로 등기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갑이 을한테 봐봐요. 자, 전세권을 설정해줘서. 그럼 선세권은 배타적 사용수익이잖아. 그러면 밑에 물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물은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의권에 대해서는 하천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용의권 문제가 나왔다. 뭐부터 찾아? 지분하고 하천부터 찾으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분하고 하천이 나오면 무조건 X야. 자, 다음 중 다양한 것 중에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 바르게 묶인 거 뭘 찾아라? 용의권을 찾아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쓰지 말고 요거 4개는 공통점 물건이죠. 요거는 채권이네. 그러면 2개를 묶으면 뭐예요? 바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사용수익권은. 그래서 읽어봐요.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용의물권하고 용의권은 의미가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용의물권은 물건만 지칭하는 거고 용의권 그러면 임차권까지 합쳐서 용의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5개. 뭐 있어?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걸 우리가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왜 읽어봐요. 무슨 건이 나와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자고. 그럼 뒷장 한번 넘겨볼래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3번 읽어봐요. 9번 지상권. 자, 9번 지상 흐름을 잡으라고 일단 요번 달고사에서 뒷장은 뭐가 넘겨? 316페이지 2번 무슨 건? 지역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니까 320페이지 3번 무슨 건? 전세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그러면 또 뒤에 뭐가 나올까요? 자, 임차권의 등기 323페이지 4번에 임차권에 관한 등기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잡아 들어가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상권부터 우리 흐름 한번 잡아보자고. 자, 얘네들에서 특히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뭘까요? 논점은 주로 필요적 기록사항에다 논점을 잡아야 돼. 필요적 기록사항을 논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1번에 무슨 건이 나와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 그 옆에다 이제 몇 개 써봐요. 자, 첫 번째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 뭐예요? 땅에 권리잖아. 땅에 권리. 자, 지상권 거기 있잖아요. 거기 1번에 지상권에 관한 등기 이제 내려왔어. 그 옆에서. 자, 지상권은 그러면 자, 이거 봐요. 자요. 체단 존속기간이야. 체단. 자, 지상권에 관한 등기 옆에다 논점을 이제 몇 개 적어놓고 가는 거야. 체장이야, 체단이야. 체단. 근데 나중에 지상권은 체장 존속기간이 아니라 체단 존속기간이야.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읽어요. 앞에다 지자 동그라미 쳐봐요. 지상권에서 지자 동그라미. 자, 여기에다 단 동그라미. 지단. 그렇죠? 지금은 지단은 그러면 농구 선수야, 축구 선수야? 농구는 조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축구 선수죠. 레알 마드리드 지금 감독이 지단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단이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최단 존속 기간 옆에다 써요. 30년, 15년, 5년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수목은 몇 년이죠? 30년이야. 수목은 몇 년? 30년. 한 번 다음은 60년, 한 번 다음은 90년이야. 그래서 써요. 그래서 영구지상권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하나 성립이 돼요. 영구지상권 가능하다. 영구지상권. 영구지상권도 가능하다. 2001년에 판례의 변경을 가져와서 그전에는 영구지상권이 불가능했거든. 근데 2001년에 판례가 영구지상권도 가능하다는 판례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년이에요? 30년, 15년, 5년.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기간이에요? 최단 존속 기간이야. 그러면 지상권의 목적과 종류를 정하지 않아서 그럼 몇 년으로 가요? 15년으로 가. 항상 중간이야. 중간. 15년으로 가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지상권? 영구지상권. 그럼 옆에다 또 한번 써봐요. 자,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 이중지상권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나무에 나무 못 심잖아. 그렇죠? 영구지상권은 안 돼요. 이중지상권은 안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필이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지상권에 뭐예요? 그러면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다르죠. 그러면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권의 목적. 그래서 지상권이 수목이냐 건축물이냐 목적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목적. 지상권은 그럼 영입물건이에요? 담보물건이에요? 영입물건이 되죠. 영입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영입권은 범위를 기록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는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목적은 왜 그럴까요? 최단 존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권은 영입물건이죠. 그래서 범위를 기록해줘야 돼. 전분지, 일분지를 써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상권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일부에만 도면 첨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도면 첨부해줘야죠. 지상권이니까 지자가 무슨 지자야? 토지 지자. 그럼 지적도를 첨부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뭘 첨부해준다? 지적도. 요번에 2.5점짜리가 이거야. 봐봐요. 지상권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첨부한다. 어때? X.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를 첨부해줘야 돼. 그러니까 도면을 첨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도면을 첨부해준다. 그러면 우리 지상권은 그러면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그래서 지상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요 필요적 기록상에다 줄을 한번 쳐놓자고 찾아서. 자, 그럼 뒷장을 넘겨봐야 되겠죠. 자, 맨날 나와. 그러면 거기 314페이지로 가요. 중간에 신청 정보 찾았어요? 필요적 기록사항 찾았어요?
예, 거기 1번 목적 행강편 쳐놓고 2번의 범위 행강편 쳐놓고 자 3번의 지상권의 설정 범위가 토지의 일부야 전부야 일부의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 되거든 일부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만 첨부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 3번 2번 지료 줄잖아요 지료는 그러면 필요적이야 임의적이야 임의적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거든 그러면 기록하면 뭐라는 거예요? 유상 기록이 없다면 무상이죠 그러면 지상권은 유상 무상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나중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적 기록상 한번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지상권 끝났으니까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뭐 때문에 구분지상권이 뭐예요?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지하철품 때문에 일어나서 지하철. 그래서 지하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A라는 토지야. 근데 요거 뭐예요? 요거. 밑으로 지하철이 가니까 건물이 균열이 생기잖아.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전통이 뭐다?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마, 너 그러면 요 땅 밑에 1km의 간격이 있는 거 너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어? 그랬더니 사용 못 하는데요.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물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 법률에 규정을 해놔야지. 그래서 2892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써줘요. 그럼 결론적으로 땅 밑에 나무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구분지상권 논점 하나 나오네요. 또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구분지상권의 수목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구분 X네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수목은 X라는 거네. 자, 이중 구분지상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중 구분지상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땅 밑에,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지하철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색깔도 검사 좀 한번 해봅시다. 눈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뭐예요? 빨간 색깔이잖아. 이거 뭐예요? 파란 색깔이잖아. 이거 몇 호선? 서울의 8호선. 이거는 4호선이 돼. 4호선. 무슨 색깔이에요? 6호선이네. 6호선은 항생을 나타낸 우리 토지. 자, 그러면 봐봐. 몇 개예요? 1, 2, 3, 몇 개? 3개. 3중 구분지상권이네. 그러면 2중 구분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설명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 색깔은 무슨 색깔? 빨간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 색깔, 여기까지 노란 색깔, 그게 바로 있어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잖아.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구분지상권의 고유 필요적 기록사항 읽어봐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자, 그러면 상하의 범위가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됐죠.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명시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왔네. 읽어요. 구분지상권은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의 도면이 나오면 무조건 X야. X. 자, 그러면 봐봐요.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문제 나와요. 자, 봐요. 구분지상권은 수목, 건축물, 공작물도 속한다. 어때? X. 수목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중 구분지상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뭐요? 도면 X라는 거. 그렇게 딱 잡아두면.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그러면 오늘 100% 다 끝났어. 이게 다야. 민법도 그렇고 등기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 구분지상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1번 한번 잡아봅시다. 자,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의 지하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되는 권리를 말한다. 찾았어요? 그래서 2번에 구분지상권은 상하로 구분한 특정 층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동일한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 줄쳐놓으세요. 이게 뭘까요?
이중 구분 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면 됩니다. 이번 것을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에 가서 낙서 한번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의 신청 정보 찾았어요. 자, 신청 정보에서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지상권의 설정의 목적 찾았어요. 예, 목적 범위 하나 더 적어놓는다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 썼어요? 예. 그러면 2번이 뭐가 나오죠? 지역권이 나오네. 지역권은 아까 뭐예요? 자, 그럼 복습한다는 거 봐봐요. 두 번 들을 때하고 한 번 들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봐요. 서비스 봐봐요. 확실히 다르잖아. 서비스. 자, 써요. 그러면 서비스라고 써. 서비스. 자, 서비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편익 써요. 편익. 하여튼 지저분하게 쓴 사람은 작살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써요. 뭐라고? 편익. 편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길이야, 길. 그러면 우리 길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 한강이야, 한강. 한강이야. 한강 아파트면 옆에 비싸요, 안 비싸요? 근데 자 비싼 대신에 나중에 뭐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느껴. 그래서 뭐예요? 한강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별로 안 좋아. 나중에는 뭐예요? 남편이 안 들어오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보는 뭐예요? 물을 보는 것은 뭐예요? 별로 안 좋아. 우리 여기 산으로 보는 조망권이 좋다라는 거야. 조망권. 녹색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는 무슨 색깔? 초록색이야. 원래는 제일 비싼 게 초록색을 써야 되는데 이제 뭐 10,000원 나오고 나서 50,000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록색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 그렇죠? 편안해. 편안하다라는 거야. 편안하는 거야. 편안하다. 초록색 염료는 또 비싸요. 비쌉니다. 근데 우리 빨간 거는 어때요? 1,000원짜리는 빨간 거예요? 파란 거예요? 빨간 거. 빨간 거는 어때요? 염료가 싸. 근데 염료 싼 대신에 뭐예요? 빨간 거는 빨리 발화가 돼. 그래서 1,000원짜리 나올 때 새 거는 뭐예요? 새 거는 진한데 나중에 지나면 어때요? 허옇게 흰 걸로 보이잖아. 그래서 1,000원짜리가 그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녹색이 녹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보는 조망권은 아주 좋아요. 앞으로 산을 보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절대 팔지 마세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덧없음을 많이 느껴요. 일종의 이게 조망권이거든. 조망권. 그래서 우리 한강에서 제일 못 쓸 땅이 하나가 있죠. 한강에는 좋은 땅도 있고 못 쓸 땅도 있어. 제일 좋은 땅은 바로 국립묘지. 막 봐봐요. 국립묘지가 망태기로 돼 있거든. 자청용 우백으로 돼 있고 앞에 딱 지나가. 제일 우리 뭐예요? 서울에서 명당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현충원이야. 현충원이고 제일 재수없는 땅이 어디예요? 노량진이야. 노량진이 왜 그러냐면 봐봐요. 노량진 땅이 이렇게 보면 여기 물줄기가 내려오는 쪽에 재산이 나가는 행국이 되거든. 그러니까 노량진 땅이 재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재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학원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요즘은. 그러면 노량진에 뭐다 재수 없는 땅이니까 뭐예요? 세조가 뭘 묻어서 사육신묘를 거기다 묻어놓은 거야. 사육신묘. 찾았죠? 사육신묘가 어디가 있어요? 노량진에 있잖아. 노량진에. 그래서 그래요. 근데 노량진은 그래서 학원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노량진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들어가? 진이 들어가면 옛날에 뭐예요? 나루터가 있었다라는 소리야. 뭐예요? 나루터. 마포. 포구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량진. 마포, 나루터, 마포, 포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마포에 쭉 내려오면 서해안이 있죠. 서해안 밑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양화대교가 있죠. 양화대교 위에 뭐가 있어요? 절두산이라는 게 있죠. 왜 절두산이에요? 홍성대원군이 뭐예요? 천주교 신자를 목을 잘라다 해서 절두산이야. 원래는 절두산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는 잠두봉이 되는 거야. 잠두봉. 뇌 잠자 해가지고 뇌 머리 형식으로 해놨거든. 정말 예세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모범 샘플을 보여서 뭐예요? 천주교 신자를 목을 다쳤어. 그래서 그게 절두산 순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들 어떤 뜻이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지역으로도.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지역권은 길도 있지만 뭐도 있어? 자, 조망인도 써놔요. 조망권도 있다라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지역권은 아까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무슨지? 요역지. 여기는 성역지. 그러면 요역지는 그러면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요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주는 토지. 일부야, 전부야?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이제 아주 좋네요. 그럼 요거는 자기 토지, 타인 토지. 자기 토지 아주 좋네요. 자기 토지. 요거는 뭐예요? 타인 토지 아주 좋네요. 자 봐봐요. 확실히 두 번째 들을 때하고 첫 번째 들을 때하고 이렇게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다르니까 첫 번째 들을 때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라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거는 없어요. 우리는 캔디니까. 그렇죠? 애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 있죠? 그러니까 캔디가 아니라 반복이라는 게 있잖아.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살을 좀 붙여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 아까까지 여기까지 한 게 바로 뭐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길은 왔다 갔다 해야 하네.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써요? 이걸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 자, 그러면 조만큼은 왔다 갔다 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멀리서 보죠. 그래서 가만히 있네. 뭐라고 써놨어요? 부작위 지역권이네. 부작위 지역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 길은 어때요? 인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조만큼은 인접해서 안 해서? 안 해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문제 나가요. 지역권에 있어서 읽어봐요.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조만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가다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이러면 틀려요. 뭐도 있다? 조만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더 쳐보자고. 자, 뭐예요?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요. 몇 필지? 두 필지. 이제 살을 좀 붙여 나가야 돼, 이제. 자, 요게 그러면 A고, 요게 B죠. 요게 무슨지? 여역지. 요게 뭐예요? 성역지. 이게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이잖아. 통행지역권. 요게 이제 성역지고, 요게 여역지죠. 요게 뭐예요? 성역지. 요거는 여역지. 여기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럼 앞으로 지역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통행지역권인지 조망권인지를 기록해줘야죠. 그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그럼 용익권은, 지상권은, 그러면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죠. 범위도 기록해줘야 되겠네. 범위도 기록해줘야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그럼 길은 누가 줬죠? 길은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등기를 해줘서 누가 토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했으니까 테이크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에서 이루어져.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성역지에서. 그럼 여역지는 알아서 누가 등기해줘요?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해줘.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이고 여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그렇게 연결될 거야. 그러면 읽어봐. 요 하면 뭐예요? 앞으로 직이라고 외울 거야. 요직. 신청, 성역지는 신청이고 여역지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 읽어. 요직. 요거는 기동량 해놓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들을 게 있어요. 자, 들어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요 밑에다 이제 써요. 주라고 써. 주. 성역지는 종이라고 써. 주정의 관계야. 주정이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 소멸하면 여기에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부정성이라고 그래. 이게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하겠죠. 수반성이라고 그래. 여역지를 전부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겠죠.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그럼 지역권에 있어서 부정성은 준용되지 않는다. 어때? X야. 준용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모조리 준용돼. 그러니까 이게 주라는 걸 기억해도 여기에 주고 여기에 뭐예요? 종이라는 거.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주를 기록해야 돼? 종을 기록해야 돼? 주.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 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 뭐예요? 여역지 표시다. 이거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와 종의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여기까지만 필기해 놓으시면 돼. 나머지 두 개는 설명대로요. 자, 들려요? 참 재밌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 아니, 등기가 안 되면 안 배우잖아. 그렇죠? 여기 봐봐요.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요? 되니까 배우잖아.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되죠.
그럼 등기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왜? 남의 토지거든. 그러면 요 사람이 지역권이 등기된다 해서 저당권의 객천을 보면 남의 토지를 팔아먹는 결론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B가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면 길 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예요? 요걸 또 저당을 잡아먹어? 그러면 요 A가 뭐예요? B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내자로 원치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야. 지금 땅 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땅을 저당 잡아먹으면 말도 안 되죠. 그럼 지역권은 뭐예요?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용이 그 지역권을 내자로 원쳐봐. 영입 물건이잖아. 그러면 나가요. 영입 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난징 지문이 빠져나갈 거야. 그거 하나 착상해 놓아야 되고 또 하나 착상해 놓을 게 있어요. 자, 그거는 뒤동량을 해놔야 돼요. 요 토지는 누구 토지야? 누구 토지야? A 토지. 그러면 B가 뭐다? 요 토지를 배타적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B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그놈밖에 없다라는 거야.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좋아요. 지역권 밑에다 줄 거나요. 그래서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 X야. 그래서 점유 X. 그러면 점유 X를 세자로 번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준점이야. 그래서 지역권은 요거 찾아내기가 힘들어. 그러면 지역권은 뭐의 대상이다? 준점유의 대상이다. 준점유의 대상이다.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준점유의 대상이 되죠. 그럼 지역권은 그러면 준점유의 대상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배타적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중 지역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나중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이중 지역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 토지는 누구 토지야? A 토지죠. 그러면 A가 뭐예요? 자기 토지 밑에다 이렇게 물건 하나 봐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인수권이거든. 그러면 읽어봐요. 통행지역권 밑에 무슨 건이 있어? 인수권. 중첩됐죠. 그러면 이중지역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나중에 연결해야 된다고. 자,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해서. 그럼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손가락도 모르나 봐. 이거 물권적 청구권 몇 개? 3개. 읽어요.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는 점유를 요소로 하거든.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냐면 지역권은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럼 지역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는 모두 준용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요걸 연결해 놔야 돼. 그럼 지역권은 읽어봐요. 점유 X. 무슨 점유? 준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딱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까지는 아까 들었으니까죠. 그럼 나중에 또 들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 이해를 못하더라도 설파하거나 개로할 거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 읽어봐요. 무슨 건? 요거 서비스라는 거예요. 무슨지? 여역지와 성역지가 있다. 그러면 지역권의 개념 다시 잡아라.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건? 지역권.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지역권. 지역권이라 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잘라봐요.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통행하려면 통행지역권이고 인수권이면 인수권이고 조망을 위해서. 그럼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타인의 토지 밑에다 써봐. 타인의 토지가 뭐유? 성역지. 그러면 성역지. 자기 토지를 뭐라고 그래? 여역지. 그럼 다시 읽어봐요. 타인의 토지, 즉 성역지를 읽어봐요. 여역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를 말하며 편익을 주는 동그라미, 주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 성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여역지. 그래서 개념 정도만 잡아놔도 오늘 대성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이해하든 안 하든 일단 기동량만 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러니까 기동량을 해놓으라는 거야. 기동량. 자, 그럼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자, 317페이지. 자, 신청 번호로 가요. 필요적 기록사항 찾아서 그러면 1번에 목적 줄쳐놔. 2번에 범위 줄쳐놔요. 3번에 뭘 쳐놔? 여역지 표시. 그러면 여역지 표시를 성역지 표시로 건치면 X가 돼.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여역지 표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야. 뭐예요? 여역지 표시. 근데 이걸 나중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성역지, 요역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라고. 요가 뭐예요? 주, 종성이 종이야.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 그럼 주를 기록해야지 종을 기록할 필요는 없거든. 그럼 덜 헷갈린다고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거 정도. 자, 딴 거는 모르더라도 요 정도.
자, 지역권은 여역지와 뭐가 있다? 성역지. 여역지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성자가 줄성자가라는 거 알아. 줄성. 다시 여역지는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그러면 주체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 사람은 여역지권자가 되죠. 이 사람은 성역지권자죠. 그럼 등기 권리자는 얘죠.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럼 요거를 뭐라 그래? 지역권자. 요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가 돼. 그거는 헷갈리지 말고요. 그러면 성역지권자가 뭐라는 거다? 바로 지역권 설정자고, 여역지권자를 지역권자.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막 중구난방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요 사람은 여역지권자, 요 사람은 성역지권자. 그럼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지역권자. 그럼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 언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권과 관련. 그러면 요때 토지와 요때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그죠?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역권하고 상린관계가 늘 이제 비교가 돼. 이제 나중에. 그러면 차수가 갈수록 나중에 지역권하고 상린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쳐놓으라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320페이지로 가봐요. 자, 3번에 무슨 건? 전세건이 나와. 전세건 찾았어요? 자, 전세건은 특히 조심할 게 있어. 자, 지세건이에요? 건세건이에요? 전세건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건 나올 때는 특히 뭘 잘 봐야 돼? 앞에서요. 전세건은 앞에 객체가 뭐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잘 확인해 놔야 돼. 토지와 건물인지, 토지와 건물인지, 토지 전세건인지 건물 전세건인지를 잘 확인해 놔야 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 뭐야? 최장기. 자, 전세건의 최장기 제한은 몇 년이? 10년이죠. 최단기 제한은 1년이야. 1년. 1년은 짧아, 길어? 짧아. 그래서 법정 경신권이 1년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건물에 한해서 법정 경신권이 인정되거든. 그러니까 토지는 인정이 안 돼요. 법정 경신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 자, 잘 확인해야 되고. 무슨 건? 전세건. 전세건은 친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 자, 그러면 친하지 않는 것만 잡아놓자고. 그 옆에다 써요. 지분 X. 지분 X. 자, 하천 X. 하천 X. 자, 이중 전세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중 전세건이 된다는 사람 저한테 연락 주라고 그랬어요. 이중 전세건하고 전세건은 다르다고 그래서 전전세는 이중 X. 자, 그러면 봐봐요. 이중 X가 들어가죠. 한번 읽어봐요. 지분 X. 읽어봐요. 하천 X. 뭐요? 이중 X. 또 뭐 있을까요? 라고 써놨어요. 농지 X. 그렇죠. 자, 나머지는 한번 하나 더 설명 듣고 한번 들어봅시다. A가 B한테 1억의 전세건을 설정해놨다. 뭘 설정해놨다고요? 전세건 설정. 자, 이 사람은 전세건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건자. 이 사람은 집접점이었죠. 집접점이자. 이 사람은 간접점이자.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이 사람은 약자 강자. 약자. 이 사람은 강자. 이 사람은 소유의사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타주 점유자가 되는 거야. 무슨 점유자? 타주 점유자. 그러면 전세건은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전세건이란 누가? 전세건자가. 자, 전세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죠. 자, 전세건이란 읽어봐요. 전세건 설정자가 뭘 요소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아니죠. 미쳤어요. 전세건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전세건이라고 그래. 사용 용도에 좋은 행위만 하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 써요. 전세건에서 목적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그럼 전세건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두 개네. 전세금하고 범위네요. 범위네요. 그러니까 목적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사용 용도에 좋은 행위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전세건은 요것만 잡아도 문제 다 풀려. 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지분 X, 하천 X, 이중 X, 농지 X, 목적 X.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세권은 무조건 X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봐요. 1번에. 전세권이란 전세금 따로 줄잖아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조차 뭐 하는 것?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무슨 건이다? 전세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에서 필요적 기록상 오른쪽 가봐요. 321페이지 필요적 기록상 찾았어요? 1 줄잖아요. 전세권에 전세금 줄잖아요. 2번에 범위 줄잖아요. 그럼 전세권의 설정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물로서 전세권의 설정 목적은 이미 부동산의 성질상 용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읽어봐요. 지상권. 아까 목적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었죠. 지역권은 목적, 범위, 성역지, 여역지, 여역지. 자, 여기는 목적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죠. 뭐요? 범위와 뭐요? 전세금, 전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참 좋은 문제예요. 자, 영유문건에서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이 문제는 세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는 뭐예요? 종합적인 문제라는 거야. 자, 봐봐요. 재산권은 읽어봐요. 목적,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전세권은 범위와 전세금이죠. 그럼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용익물건에서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6회 때 갑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OX,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기간은 무조건 언제나 임의적. 그게 26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론 파트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에다 초점을 많이 맞춰놓으라고.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323페이지 4번에 가봐요. 무슨 건이 있죠? 임차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옆에다 써요. 세 개를 쓸 거예요. 자, 임차권은 그러면 채권, 물권, 채권 써요.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임차권이죠. 자, 건자 뺐어요. 자, 회전시켜봐요. 회전 거꾸로 읽어봐. 자, 차임도 못 읽나봐. 차임도 거꾸로 읽으려니까 뭐예요? 왜 꼭 이렇게 읽어요? 또 이렇게 읽어요. 또 참. 그래서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차임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 보증금하고 차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임차권은 차임을 요소로 하거든. 차임을 요소로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라니까 왜 이렇게 읽어요?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그러면 차임이야. 나중에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린다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임차권에 있어서 기록사항. 임차 보증금은 기록해야 된다. 그때 X.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이라니까, 차임. 그래서 나중에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헷갈리면 뭐라는 거예요? 차임을 생각하라고. 차임을. 자, 그러면 또 봐봐요. 읽어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뭐 어제 보니까 뭐 중개사법에서 어제 뭐예요? 자, 민사특별법을 했다고 보니까 저 진도표를 보고 들어왔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자, 뭐라고 읽어봐요? 편면적. 그래서 또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또 이렇게 평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평면적이가 특히 이게 잘 발음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한번 봐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대항력. 그 다음에 자, 우선 변제권은 요거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 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요거는 소액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읽어봐요. 뭐 대항력이야. 전입신고. 건물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죠? 다시요. 대항력은 언제 발생한다? 건물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뭔데? 주민등록이 되는 거야. 주민등록. 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받기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어.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경매 신청 결정 전까지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는 거야. 자, 읽어봐요. 건물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이거 읽어봐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어제 배웠는데도 24시간도 안 가네요. 자, 최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경매 신청 결정 전까지 무슨 력만 갖추면 돼? 대항력만 갖추면 돼. 그거는 필요해 와야 돼요. 자, 대항력을 갖췄어.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주소를 빼면 어때요? 대항력이 상실이 돼, 안 돼? 안 돼. 되죠, 되죠. 주소를 빼면 전입신고 딴 데로 이사 가면 뭐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임차인이 그러면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함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줘요. 그럼 제가 이사를 함부로 못 빼잖아. 뭐 받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받기가. 그러면 거주 이전에 확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거주 이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준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예요? 해놓으면 이제 임차인이 주소 빼도 된다라는 거야. 이미 얻었던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거든. 그러면 더 봐봐요. 그러면 이제 중심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자, 이제 기초가 좀 정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앞으로 자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제가 이제 보증금을 못 받아서 법원에다 신청을 해, 이의신청을 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 이의신청을 해. 신청을 하겠죠. 이의신청 여기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서? 평면적 강행 규정. 근데 법원에다 이의신청이 아니라 신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써요. 이거는 촉탁 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촉탁 등기로 이루어져. 촉탁이라는 거야. 촉탁. 신청이니까. 자, 법원은 관공서죠. 관공서 이루어지는 게 무슨 등기? 촉탁 등기거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니까 명령이 들어갈 때에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등기예요? 촉탁 등기라는 거. 자, 아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차권을 읽어요. 채권, 차임,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 등기.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딱 용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요 세 가지 대해서 이제 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임대차라 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할 것을 약정 동그라미. 약정.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동그라미. 차임을 지급한 것을 약정하는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그래? 임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약정이 들어줘야 돼. 계약법은. 자, 그래서 뭘 요소로 한다? 차임. 그래서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차임은 반드시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OX. 언제나 유상계약이 됩니다. 언제나가 들어간다 해서 틀렸다 소리 하면 안 돼. 왜? 차임을 언제나 지급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차는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라는 거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넘겨놓고 좀 쉬자고요. 324페이지 신청정보에서 방가로 2번 가봐요. 찾아서 따라오는 것도 일단 성공한 거야. 못 따라오면 오늘은 안 돼요. 자, 1번의 필요적 정보 찾았어요? 예, 기억에 뭐예요? 차임 한번 줄쳐놔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자, 좀 줄여놔. 자, 그러면 저기 가로 4번에 봐봐요. 가로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찾았어요? 맨 밑에. 자,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틀렸네. 종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종료 후에만 가능해. 종료 후 동그라미. 종료 후 그게 키워드가 돼요.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한 주택임차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임차주택의 소재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임차소재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신고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이야, 이신청이야? 신청. 그러니까 신청 동그라미. 법원에다 신청하니까 툭 쳐요. 그 밑에 촉탁 등기라고 써.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넘겨보니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자 327페이지 5번에 뭐가 나온다? 저당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요거는 좀 쉬어줘야 돼요. 그러면 안 쉬어주면 계속 가야 돼. 또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